T1이 플러스인 상황에서 T2가 플러스가 될 상황, 그 확률을 따지는 퀴즈죠. 그럼 T1이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무엇인지 일단부터 이제 파악을 해봅시다. T1이 플러스인 경우는 간단하죠. 캔스가 있는 경우에 플러스가 되는 확률과, 그리고 캔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가 되는 확률, 이거 두 개를 합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1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보면은 0.801, 80.1%. 이렇게 많이 넣을 수가 없는데, 세를 잘못 지정했네요. 4번. 그죠? 이렇게 하면은 0.207, 20.7%.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100명을 붙잡고 암 건강 진단을 했을 경우, 일단 지금 이 논리대에 따르면은, 이 전제에 의하면 20.7명이 양성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20.7명의 양성 반응 중에서 이 사람들을 다시 재차 검진했을 때, 그때 또 양성이 나올 비율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 비율은 아마도 이 비율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죠. 그죠? 그걸 이제 풀어서 공식화한 것이 아래에 있는 공식입니다. 이 내용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첫 번째 보면은 이제 플러스 1로 되어 있는 것은 첫 번째 테스트에서 양성, 플러스 2가 되어 있는 것은 두 번째 테스트에서 양성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테스트에서 양성이 나온 확률 비율, 첫 번째 테스트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 캔서를 가지고 있을 확률에다가 그 사람들이 캔서를 가지고 있고 양성이면서 또한 두 번째 테스트에서 양성이 나올 확률을 곱해준 것과, 그죠? 그러면 첫 번째 테스트에서 캔서가 없는데도 양성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조건 하에서 두 번째 테스트에 나올 확률을 첫 번째 테스트에서 양성이 나온 확률에서 실제로 캔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을 곱해준 거죠. 그러면은 이 20.7명을 지금 나눠준 거예요. 20.7명을 어떻게 나눴냐니까 좀 복잡해 보이는데, 말하다 보니까 저도 좀 헷갈리는데, 20.7명을 캔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캔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지금 여기다 적어준 거예요. 그죠? 저기도 캔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지금 뒷부분, 정확히 말하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죠. 그리고 이 20.7명 중에서 캔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성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거예요. 그죠? 양성으로 판단된 데서도 캔서가 없는 경우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각자의 두 집단, 지금 20.7명 속에 두 집단이 섞여 있죠. 그 두 집단 각각이 다음번 테스트에서 양성이 나올 확률을 각기 다른 비율로 곱해줘야 되겠죠. 첫 번째, 캔서가 있는 집단에는 캔서가 있는 집단의 확률, 양성이 나올 확률, 그죠? 캔서가 없는 집단은 캔서가 없으면서도 양성이 나올 확률을 곱해주는 거죠. 그게 이 부분이 어디 들어가나요? 이 부분은 위에 보니까 이 부분하고 비슷하죠. 그죠? 이 부분하고 비슷하고, 이 부분은 위에 이 부분과 비슷하죠. 일단은 그렇게 하면 논리적으로 말이 되죠. 자, 20.7명 중에서 일부는 실제 캔서가 있어서 양성이 나왔고, 일부는 캔서가 없는데도 양성이 나왔으니까, 캔서가 있으면서 양성이 나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두 번째 테스트에서 양성이 나올 확률을 곱해주고, 캔서가 없는데도 양성이 나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두 번째 테스트에서 양성이 나올 확률을 곱해준 다음에 그 두 개를 합산해주면은 두 번째 테스트에서도 양성이 나올 사람들의 비율이 이 중에서 얼마가 될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 수식을 고쳤으면 밑에처럼 이렇게 고쳐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주제인 conditional independence입니다. 어떤 말이냐니까, 지금 보면은 첫 번째 테스트에서 양성이 나오고 캔서를 가지고 있고, 이 두 가지 전제 조건 하에서 두 번째 테스트에서도 양성이 나올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조건에서 캔서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테스트에서 양성이 나올 확률을
이라는 표현과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첫 번째 테스트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것과 캔스가 있다는 것은 서로 간에 아무런 인디펜던트하다는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제 캔스를 가지고 있다면 첫 번째 테스트에서 캔스 결과가 나왔든 안 나왔든 그것이 두 번째 테스트에서 캔스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그죠? 실제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든 말았든 그 정보가 두 번째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지 말을지 점수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올랐다, 어저께 올랐다, 그것이 오늘도 오를 것이라는 것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저께 성적이 좋았으면 오늘도 좋을 것이라는 거죠. 알파고 같은 시스템. 지금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캔스가 없는데 양성이 나왔다. 첫 번째 테스트. 그 경우에 이 존재 조건 하에서 두 번째 테스트에서도 양성이 나온다고 하는 말은 그냥 캔스가 없는데 두 번째 테스트에서도 양성이 나온다는 확률하고 두 개가 같다는 거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 둘. 그러니까 첫 번째 테스트에서 양성이 나온 것, 캔스가 없는 것,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은 이 하나의 전제 조건으로 수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P값과 이 P값은 똑같다는 거. 이렇게 똑같을 때 이 두 개의 조건을 서로 우리는 conditionally independent 하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이 공식대로 그대로 수치를 대입해 보면 답이 나오겠죠. C, 이거는 많이 보던 거잖아요. 어디서 보던 건가요? 이거죠, 바로. 그죠? 따라서 계산을 하면 1다 계산해 볼게요. 그러는 일단 이거 곱하기 써야 되겠죠? 그리고 C일 때 뭐예요? C일 때 양성이 나올 확률은 이거잖아요. 그죠? 0.9. 또 더하기 이번에는 양성이 나왔는데 낫듯이인 경우 이것은 그냥 그대로 1 마이너스 이거 해주면 되죠. 그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 녀석. 그죠? 그런 다음에 곱해주면 되겠죠? 뭘 곱해주면 됩니까? 여기다가 이 확률을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나오는 것 0.2304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숫자를 보시면은 조금 줄여보면은 이거랑 서로 비교해보면 알 수 있죠. 그죠? T1에서 어떻게 되나요? 100명 중에서 그 20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20명이 20.7명이 양성 반응이 나온 거죠. 이 20.7명을 다시 100명으로 확장을 시킵시다. 20.7명을 다시 100명으로 모았어. 그죠? 양성이 나온 사람들만 100명을 모아서 다시 테스트하면 23.04명이 양성으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미있죠?